For 10 days, I've been watching white gloves carry boxes wrapped in white cloth. I was asked to make a documentary film to show in America, a film about this mission of mercy, bringing home the spirits of Korean young men who died doing forced labor. My camerawoman said, "What's this film about?" Without thinking, I said, "It's about people doing the right thing." So we've looked for images that say, this is how people do the right thing. And the image that burns in my mind is the image of young Koreans and young Japanese wal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wearing white gloves of hope as they lift and carry the spirits of men who died. The famous white doves of peace are charming, but when you release them, they only fly away. Instead of white doves, I think of white gloves. White gloves on your hands that say, "Don't fly, stay, we have work to do." 데이빗 플랫 선생님은 2022년 11월 3일 어바나 일리노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92세 생신을 한 달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언론학을 하셨고 ROTC 해군 장교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자신은 참전한 게 아니라 미군 수송선을 타고 와서 피난민들을 날라주는 일만 했다. 나는 싸운 적이 없다. 라고 굳이 주장하십니다. 젊은 해군 장교가 당시 거제도 수용소 포로들의 철조망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경문을 쓰신 그런 저널리즘 언론학 학도로서의 회의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포로라도 짐승들을 가두는 철조망에 가두는 양 인간에 대한 처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 후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극동언어학과에 진학하셔서 라이샤오 교수에게 사사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학교의 인류학 및 아시아학 명예학과의 교수로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81년이었습니다. 식료품점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 냄새 나는 손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기름 줄줄 흐르는 머리카락으로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 유창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감싸주셔서 저로서는 일본학 공부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걸 계기로 일본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일본어라는 그 공부, 나이 30에 배운 그 공부를 하나의 도구로 수많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많은 인연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 우연한 만남이 또 만남을 낳고 어떤 하나의 장벽이, 언어의 장벽도 혹은 문화의 차이도 그리고 역사적인 가해와 피해 입장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온 그런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당시 87년에 아직 영어도 일본어도 충분치 못한 저를 미국 대학의 학생들을 일본 현지에서 1년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디렉터로 추천하셨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할 때 당장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부터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일본 대학과 일본 사회에 던지고자 한 겁니다. 미국 대학을 대표하는 디렉터로 저는 고난 일리노이 센터의 소장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노미라 요시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 디렉터를 할 때 마음껏 일본 문화를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해라 하는 여유를 주셔서 저는 일본 문화를 미국 학생들에게 훈련시킬 때, 교육할 때 주변으로부터 보는 일본 문화, Japanese Culture from the Periphery라고 그러는 토픽을 걸고 1년 동안의 과정을 홋카이도의 아이누 민족의 문화부터 제1조선인들의 문화, 오키나와 사람들의 주거지, 가나가사키의 일본의 노동자들의 문화, 도라쿠민들의 문화, 일본의 해녀, 아마상의 문화, 이렇게 일본 사회를 주변으로부터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일본 문화를 사무라이와 게이샤의 문화, 지배자들의 문화로 소개하는 그런 일본 문화 연구를 극복하는 것이 인류학자의 과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은 영상인류학을 시작하셨고 영상인류학이 좀 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미디어 인류학이라는 분야를 만드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미디어 인류학 분야를 만들고 개척한 것을 아시아 학회가 기려서 동아시아 인류학회는 데이비 플래스 미디어 상을 제정해서 2년에 한 번씩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우수한 다큐멘터리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아시아 학회에서 아시아 특별 공헌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2015년에 저희들의 70년 만의 귀향 소식을 들으시고 85살에 본인의 퇴직금을 털어서 자비로 저희들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경비를 줄이려고 손자에게 스태프를 맡기고 젊은 카메라 woman에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저희들의 70년 만의 귀한 여정에 이 3명의 서양인이 합류한 것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도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방해하러 왔던 일본 우익들이 서양 사람 취재진을 보고 퇴각했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희는 국제 미디어 팀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여정을 했던 셈입니다. 선생님의 대표 저서는 Long Engagement라고 하는
모더니티 인 모던 저펜이라고 그러는 책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서양 문화가 개별적인 인간, 프로이드 이후의 근대 심리학이 인간의 자아 실현을 개인의 성취로 규정한 데 대해서 일본 문화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관계론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그런 고립된 인간,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인간들이 추구하는 cultural maturity, 문화적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꿈트는 것이다. 그러한 그 관계론적인 문화를 서구 사회에 소개하실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작품을 만드셨습니다만 마지막 작품인 이 70년 만에 귀한 So Long Asleep 이 작품으로 아시아학회에서 시사를 하셨고 150여 명 모였던 그 장례에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미국 인디안 하우스의 소장이 이 작품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UN 선주민 인디지너스 커뮤니티에서 제국주의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함께 손잡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미래를 보여준 작품이다. UN 선주민족회의에 교재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서 열린 나라의 미드 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작품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저하고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주고받으셨는데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일본 리스메칸 대학에서 보였고 리스메칸 대학에서 저의 제자인 송기창 교수하고 저하고 선생님의 사진 앞에 찍은 그 사진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나머지 본인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2년 더 살아야 돼. 다큐멘터리 편집할 게 2편 더 남았어. 이렇게 농담하셨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멋지게 잘 사셨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충만한 시간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합니다.